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홍프로입니다. 네, 올해 2020년도 입시왕TV 첫 방송입니다. 오늘 입시왕TV 첫 방송은 입시왕의 영원한 파트너 족보닷컴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이고요. 특집 방송이다가 보니까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졸업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중파 뉴스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심지어 예능까지 두루 섭렵한 학생이죠. 2020학년도 화제의 수능 만점자 송영준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송영준 학생,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뭐 뉴스나 라디오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좀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보니까 대략 한 10군데 정도를 좀 돌아다녔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요. 뭐 틀면 나왔어요. 네. 뭐 신문 인터뷰 이런 것도 굉장히 메이저 신문들이랑 다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적 남자라고 하는 전국의 우리나라의 최고 수재들만 나오는 그런 어떤 퀴즈쇼 프로그램에 맞습니다. 네. 출연을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문제도 못 맞췄던 걸로. 반전이 있네요. 네. 기억도 얘기를 하시네요. 예. 수능은 만점 받았지만 거기 나가서는 한 번도 못 풀었다. 네.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요. 그럼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송영준 학생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하셨는데 뭐 어때요 요즘? 대학생 돼 보니까? 근데 저는 대학생 되면은 뭔가 고등학교 때 막 대학 가서 놀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위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눈 뜨는 대로 일어나고 막 되게 뒹굴뒹굴 막 게으르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네. 과제도 있고 이제 뭐 알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3 때만큼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바쁩니까? 네. 근데 요즘 학교를 아예 못 가지 않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요? 지금 과에 누가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솔직하게. 개강 파티 이런 것도 안 했습니까? 네, 저희는 아직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제대로 그 신입생 한량의 OT 다 취소돼가지고. 지금쯤이면은 막 저기 어딥니까? 강 놀러 한 번씩 가지 않나요? 대성리라든지 대성리 이런 그런 데 쪽으로 이제 가야 가는데 되는데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렇죠. 서류상 대학생이 아직 대학교를 가보지 못했어요. 네. 선후배도 모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송영준 군이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작년에 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스펙이 벌써 화려합니다. 홍프로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송영준 군의 스펙이 이게 너무 많은데 2020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 하나도 안 틀리고. 네. 예. 그런데 이미 대학은 수시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한 상태예요. 네. 고등학교는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를 거의 꼴찌로 입학했으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내신 1등급을 달성을 하고 비교과 영역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보였다. 대단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는데 송영준 학생이 더 유명해진 이유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원을 단 한 차례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했다. 혼자.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 기사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저는 이런 학생이 요즘 같은 시대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송영준 군을 제가 몇 번 봤는데 네. 평범합니다. 혹시 뭐 송영준 학생 길거리에서 알아보고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예전에 좀 나름 유명했을 때 네네네. 그때 다른 지역은 아니고 제가 살던 지역 있잖아요. 동네? 네, 다 살던 동네. 그때 그쪽을 돌아다니면은 이제 좀 그때 이유가 없어도 밖에 자주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고. 걸어 다녔다고 이렇게. 아니. 수능 만점 그 성적표 목에 걸고. 알겠습니다. 제 이미지가 이상해서 나네요. 일단 오늘 송영준 군을 저희가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아이들이 혼자 있지 않습니까, 집에?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돼요. 네.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송영준 군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최적화된 학생이에요. 수능 만점자는 많지만 네. 과연 혼자 공부해서 그렇지. 만점을 받은 학생이 또 있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의 달인
이신 송영준 군을 모셔서 어떻게 해야지 혼자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지 이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송영준 군이 본인의 어떤 공부 방법들, 공부 비결들을 쭉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홍프로님은 공부 방법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공부 방법 책들은 다 읽어보고 이거 다 쓰레기다. 예, 그걸 다 결론을 내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 방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쭉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제가 오늘 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할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족보닷컴입니다. 그렇습니다. 족보닷컴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법까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혼자 공부하는데 하는 만큼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집중해서 끝까지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송영준 군한테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언론 기사를 보면은 송영준 군이 진짜 꼴찌라 그래요. 예, 꼴찌로 입학을 했다. 그러니까 김해외국 입학할 때 사실입니까 이거? 네, 이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저희 학교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배치고사를 봐가지고 그 성적이 내는 게 있었거든요. 예. 잘 지내는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전 처음에 제가 왠지 수석 정도 했지 않을까, 장학금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처음 시험 봤을 때는 네, 그냥 어려웠는데 찍은 문제도 많았는데 네네네. 내가 어려울 정도면 다 어려워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성적표를 보니까 그때 저희가 전교생이 127명인데 제 성적표에 126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뒤에서 2등인 거죠. 그 한 명은 누구예요? 그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 그래요? 너무 만나보고 싶은데 그걸 찾으려고 네, 막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 그 학생이 누군가 그 한 명을 찾고 싶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 그럼 네. 진짜 입학 당시 배치고사에서 뒤에서 2등. 네, 거의 꼴찌였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멘탈이 많이 예. 흔들릴 텐데. 아니 중학교 때도 공부 나름 했잖아요. 그렇죠. 한 전교 그래도 10등 안에 든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상위권을 오. 유지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면 실제로 가서 이제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성적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제가 공부를 나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네네. 그 제가 암기 과목 이런 거에서 약간 1, 2등급을 받고 음. 수학, 영어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4, 5등급을 받아가지고 4, 5등급이었어요? 네. 그래서 합쳐서 대략 한 내신이 3.3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다 때. 합쳐서? 네. 어쨌든 꼴찌로 입학한 것 치곤 본인의 노력으로 열심히 성적을 올리긴 했으나 수학이랑 영어가 안 됐구나. 네,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 아. 한 학기 만에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학기 때 성적이 개판이에요. 다 4, 5등급만 이렇습니다. 배치고사를 예. 성적이 좀 안 나왔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예. 제가 뭔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는 딱 중학교 수준만큼만 열심히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만. 근데 이제 또 중학교별로도 수준 차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잘하는 수준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약간 좀 중간 혹은 그 이하였던 거고 그 선행을 하고 온 친구들도 많으니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고 아이들은 이미 선행을 뺐다. 그치. 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선행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약간 좀 송영준 학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었던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좀 사실은 이때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때 그때 당시에 본인이 했던 생각이 있다고. 예. 이게 제가요 1학기 때 그 성적이 그 수학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진짜 한 공부 시간이 한 80%를 수학이 할애할 정도로 진짜 네. 수학을 죽어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전교 상위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첫 시험 때 5등급. 5등급, 예. 두 번째 시험 때 해서 4등급을 올렸거든요. 아. 근데 누가 보면 뭐 만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등급인 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누가 1, 2등급을 받나 해서 보니까 네. 막 제 주위에 선행학습 해와가지고 막 자습 시간 때 수학 이미 했으니까 굳이 네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막 자고 수학 시간도 막 수업 열심히 안 듣는데 막 이미 아니까 막 그런 친구들이 1, 2등급 받아가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쟤네는 내가 꼭 한번 이겨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에 비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성적이 좀 잘 나오면서 약간 깝죽대는 친구들을 보자 화가 난 거보다 쟤를 이겨야겠다 내가.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스스로 공부 동기를 부여해주는 어떤 스킬 중에 하나다고 홍프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 교육학의 이론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요. 네네네. 실제로 학생들 많이 보면은 공부하는 동기로 네. 정할 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제 사회에 공헌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네. 쟤를 이겨야겠다. 쟤가 마음에 안 든다 이번 시험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보다 성적이 조금 높은 이번에 쟤 잡는다. 이런 동기로 이런 소인배라 그러는데 이런 소인배 학습 동기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성적 많이 오른 아이들 중에 쟤는 꼭 이기고 싶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보다 조금 성적이 좋은데 눈빛이 약간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지. 네. 분명히 나보다 실력도 없어 보이는 애가 성적 잘 받고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을 갖다가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상당히 동기부여 확 자극이 됩니다. 예. 그때 그 송영준 군은 그때 당시 그 친구들 기억납니까? 네, 그 기억은 눈빛. 난 네. 눈빛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친구가 개인적으로 싫었던 건 아니고 싫은 건 아니지. 약간 싫은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이상 속에서 뭔가 학교에서 열심히 한 애가 성적을 잘 받는 게 제가 바라는 그런 이상 그런 건데 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한번 이상을 실현해 그러니까 봐야 사교육 받은 쟤를 이기겠다 내가.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아까 얘기 나눠봤는데 그 친구들이 송영준 학생보다 키가 작은데 본인을 내려다봤다고.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라이벌을 갖다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사실 동기부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네. 뭐 나쁘게 말하면 라이벌이고 좋게 말하면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네, 롤모델.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공부가 잘 나오니까 음. 열심히 해서 한다면 쟤를 한번 따라 해보려고도 하고, 아니면 쟤를 제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홍포 송영준 군 혹시 뭐 그냥 그 라이벌들의 예를 들어 공책을 훔친다거나 뭐 이렇지 않았습니까?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이제 학교 못 다녔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만의 라이벌이라든가 롤모델을 상상 속에서 좀 이렇게 그려보신다면 공부에 집중하거나 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된다. 몰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나약해질 때 그 얼굴을 떠올리는 거죠. 그 나를- 눈빛. 나를 보던 그 눈빛. 네. 나보다 키가 작은 아이가 나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분노감을 학습 동기로. 자, 어쨌든 간에 사교육 받은 아이들을 좀 이겨보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제가 알기로는 여름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엄청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1학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네네.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2학기 가기 전에 그 여름방학을 약간 역전의 발판으로 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수학에 이제 2학기 때 배울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제일 안 되던 게 영어 수학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수학만 한 7, 8시간 공부하면서 그 2학기 때 내용을 약간 마스터 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7, 8시간이요? 네, 수학만. 수학만? 네. 그래가지고 영어도 제가 그때 막 단어도 되게 못하고 막 네네. 문장 해석은 더더욱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고인데 심지어. 네. 네.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진짜 많이 배우자 해가지고 그때 한 달 동안 단어를 진짜 완전 미친 듯이 배웠었거든요. 미친 듯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10개 외우면 미치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제가 살면서 접하는 모든 모르는 단어를 하나의 수첩에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수첩에다가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다 나온 단어도 적고 막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어인데 못 알아들었으면 그것도 적고 그래서 진짜 그냥 하루에 접하는 모든 단어를 외우려고 했었으니까 나름대로 미친 듯이 외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개수로 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개수. 1학년 통틀어서 외웠던 단어가 수첩 한 3개 분량 정도 될 거예요. 수첩이 뭐 이 정도 두께. 그 몇천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약간 몇천 다 합친 단어 넘기지 않을까. 그럼 방학 때 그걸 다 때려 외운 거예요?
네, 방학 때도 외우고 근데 단어는 저는 약간 방학 때만 외운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꾸준히 외웠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2학년 때는 약간 제가 모르는 단어면 반 애들 거의 다 모르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영준 군은 사실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자기가 암기 과목은 재미를 좀 봤어. 1, 2등급 노력으로 했는데 수학 영어가 약간 선행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이거 짧거든요. 요즘 뭐 6주도 안 되지 않습니까? 4주에서 그렇죠. 6주 정도 네. 사이인데 그 4주에서 6주 동안 굉장히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수학 2학기 것 마스터한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각오로 달라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영어 단어는 진짜 눈에 띄는 거 모르는 거 내가 다 끝내버린다. 이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쭉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홍프로님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이제 공부할 때 계획 세우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예.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는 건데 네. 보통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계획 세워보라 그러면은 그 방학 시간표를 그립니다. 동그란 피자를 그려서 피자를 이제 조각을 내는데 그치. 이제 뭐 정해져 있어요. 네. 8시간 꿈나라. 네. 꿈나라. 기상. 기상 네, 7시 반. 예, 뭐 네. 기상 하자마자 바로 이제 뭐 식사. 네, 식사. 그리고 이제 뭐 공부. 그런 건 꼭 적어놔. 식사 네, 이런 거. 공부, 뭐 휴식. 네. 뭐 다 적습니다. 이거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냐면은 이거는 지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공부라는 게 무슨 공부를 할지, 네네. 쉰다는 게 뭐 어떻게 쉰다는 건지. 네. 그냥 시간만 띄어가지고 공부 2시간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거는 그 피자는 그냥 뭐라 그럴까? 네, 관상용이죠. 관상. 계획을 짜기 위한 계획이고 제가 지금 송영준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예. 이 학생이 확실히 몰입이 가능했던 게 네. 목표가 구체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영어도 보면은 뭐 문법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 공부 안 되는 이유가 단어 때문이구나. 단어를 미친 듯이 외워야겠다. 그렇지. 단어를 끝내버리겠다. 눈에 띄는 건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네. 그냥 뭐 단어책을 사가지고 막 회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를 다 수척에 접겠다라는 네. 구체적인 행동 지침. 네. 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꾸준하게 따라하면서 성적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 계획 세우라 그러면 뭐 시간만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루에 뭐 수학 2시간, 그렇죠. 뭐 영어 한 2시간, 국어 2시간,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만 대충 떼어놓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으로 두루뭉실하게 하면은 이 뭐 잘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예. 2시간 동안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했을 때 또는 뭐 집중이 안 됐을 때 이게 내가 성취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렇죠. 판단 네.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영어 단어는 무조건 100개씩 끝내버리겠다. 그렇죠. 라든가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2학기 거 수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단원씩 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주제별로 아니면 분량별로 쪼개서 해버리게 되면 그 분량을 딱 달성했을 때 성취감이 딱 느껴지잖아요. 이걸 내가 해냈구나. 말씀해 주시죠. 뭐 계획을 정하면서 힘들었지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게 그렇게 뭔가 한 단어를 끝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었죠. 그냥 2학기 분량을. 그래서 막 처음에는 문제 많이 틀리고 잘 안 풀리다가 이게 서서히 틀리는 빈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풀었던 문제집 양이 페이지가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되게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다시 공부 동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풀어놓은 문제집들 보면서 약간 그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또 다음에도 계속 열심히 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가 구체적인 학생은 그거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다시 새로운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이게 선순환인데 네. 목표가 약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이번 방학 때 수학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 열심히라는 게 달성하기 매우 힘든 그게 목표입니다. 그치. 그러면 실패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나?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역시 난 안 돼. 이 악순환으로 돕니다. 맞아요. 마치 게임에서 경험치를 어느 정도 타면 레벨업이 되고 보상이 따라오고 이런 거랑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과업들을 갖다가 설정을 하세요. 뭐 수학을 일주일에 한 단원씩 보겠다. 뭐 영어는 뭐 몇 개 단어를 외우겠다. 지문을 한 10개, 국어는 지문을 10개 하겠다 해서
목표를 아주 좀 쪼개가지고 작게 잡아놓고 그걸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그게 쌓인 문제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뿌듯하고 아 내가 이번에는 걔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부 계획 여러분들도 세울 때 제발 부탁인데 막연하게 시간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분량이나 단원이나 주제 같은 걸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천천히 다가간다 되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 계획 얘기까지 한번 쭉 얘기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송영준 군이 이 학창 시절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예, 이게 왜냐면은 이제 외고 같은 경우, 특목고 같은 경우는 되게 시키는 게 많아요. 막 수행도 막 엄청 많고 비교과도 뭐 이거 저거 해라 저거만 많은데 엄청나게 할 게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시간 관리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희 학교가 아까 그 한희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수행도 많고 또 뭔가 발표도 많고 그래 놓으니까 네. 되게 비교과 활동한다고 이제 진짜 교과 공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제가 이제 시간을 뺏기 시작하면은 저는 아직 올라가야 할 산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 거 이제 시간을 뺏기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 저만의 룰을 정했었거든요. 룰?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11시까지가 그 의무자습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뭐 가서 쉬어도 되고 뭐 더 자습을 해도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과제가 많아 놓으니까 11시 전에 자습 시간에 이제 과제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당연하죠. 네, 근데 과제 저는- 많은데 예. 그 시간엔 절대 과제를 안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11시 전까지는? 네. 의무자습 시간에 무조건 공부를 하고 물론 조별 과제가 있어서 네네네. 다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모이는데 막 개별 과제나 아니면은 다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과제는 무조건 11시 이후로 빼가지고 네. 과제가 있는 날에는 차라리 약간 잠을 줄여서 과제를 하는 걸 선택했고 그 11시까지 공부 시간을 무조건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냥 수행이 약간 내신 공부 시간에 잡아먹지 않게끔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끔 뭔가 철저한 룰을 하나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 11시 전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 뭐 국어 공부하고 영어 네.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그냥 공부 시간이고 복습하고 뭐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시간인가요 계속? 네 그럼 학교에서 나오는 뭐 발표 준비나 이런 거는 무조건 11시 이후에 11시 이후에? 네 왜 그랬어요? 그게 딱 의무자습이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부해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준 군은 이런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는 아는 거지. 수행 이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비교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지필고사 성적이고 송영준 군의 머릿속에는 걔들의 눈빛이 아직도 떠올랐던 거죠.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아이들을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1시까지 내 공부를 한다 무조건. 그 이런 것도 있는 게 그 수행은요. 그냥 공부는 뭔가 그냥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잘 되는데 수행은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2시간 걸릴 일이 4시간 주면은 4시간 걸리고 또 6시간 주면 6시간 걸리거든요. 계속 그게 집착하게 됩니다. 네, 자꾸 뭔가 쓸데없는 약간 완벽성을 가미하려고 맞아요.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요즘 막 애들이 발표 수업 많이 하는데 음. 무슨 PPT 양식은 무슨 다 스티브 잡스야 아이들이. 너무 화려하게 막 네.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딱 수행을 진짜 딱 시간 철저하게 배분해서 네. 관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팁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아이들이 수행평가 비교과 일반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시험 기간인데 수행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송영준 군이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은 하수다.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수행보다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한 10시나 11시까지는 항상 국영수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교과 공부 중심으로 쭉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빼서 비교과나 수행을 하자. 이 얘기신 거잖아요. 네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학생들이 지금 내신도 준비하고 네. 비교과도 준비하고 수능 세 마리 토끼를 잡느라고 이게 다 못 잡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보면서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받으면서도 맞아, 내신도 맞아. 올리고 비교과를 준비했을까 봤는데 본인만의 확실한 규칙이 있었네. 그렇죠. 기본 국영수 학습의 절대 공부 시간을 항상 꾸준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비교과를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비교과를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기초학습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형준 군이 실제로 그래서 1학년 2학기쯤부터 거의 뭐 내신이 1등급 초반 아닙니까? 네네 1등급 초반에 유지해서 예, 그때 3.5였다가 1등급 초반을 계속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학습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너 잠은 자냐? 수능 만점 맞으려면 요 질문 많이 하거든요. 잠은 잡니까? 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나름대로 잠을 지금 생각하면 좀 적게 자긴 했네요. 제가 요즘에 저랑 생각 네. 비교해봤을 때 좀 무리하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평소에는 그 1시에 자서 6시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했었고요. 1시부터 6시. 네. 예. 또 근데 시험 기간에 제가 시험 2주 전부터 약간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기간 때는 이제 2시에 자고 5시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4시간. 네, 3시간. 3시간만 자요? 네. 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도 할 수 있는 그게 제 생각에 잠은 줄일 수 있는 나는 저건 못할 것 같아요. 사람만의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아침에 어제 9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네. 지금 피곤해서 죽겠거든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그 학창 시절에는 새벽 5시에 꿈속에 그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 친구들. 나를 내려보던. 아이, 나를 얕잡아 보던. 에이, 농담이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안 떠오르니까 예. 9시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게 아니고, 수면 네. 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3시간 잤다 해서 그 지금 이걸 보는 학생들도 3시간 잘 필요 없는 거고 그쵸. 사람마다 이게 그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잠을 줄인다면은 집중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게 잠을 줄여야지. 맞습니다. 예. 막 제가 3시간 잤다고 해서 나도 3시간 자야지 했다가 괜히 하루 종일 약간 비몽사몽하고 이제 집중도 안 되고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태로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잠을 푹 자고 자기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규칙성이에요. 예, 규칙성. 그러니까 뭐 5시간을 잤다, 4시간을 잤다 이게 아니라 송영준 군은 그 평소에 공부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계속 만들고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11시까지는 아까 그 이제 공부, 네. 국영수나 뭐 이런 거 내신 공부 중심으로 쭉 하고 수능 공부, 내신 공부 해놓고 11시 이후에는 수행 평가하고 보통 1시쯤에 자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기숙사 생활을 했을 테니까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아침에 또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씻고 바로 저는 비문학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국어가 아침에 치다 보니까 그렇죠. 아침에 약간 뇌를 훈련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자 방송 끄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규칙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규칙성을 갖다가 수면 시간이나 공부 시간이나 만든 다음에 이게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럼 쉬워집니다. 이게 처음엔 되게 힘들잖아요. 네. 갑자기 하려고 하면 힘든데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자동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보통 학생들 많이 질문을 해요. 네.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과연 몇 시간을 자야 되냐?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숫자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나옵니까? 네. 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몇 시간을 자냐면은 6시간을 잡니다. 맞습니다. 보통 그 6시간. 정도예요. 네, 평균. 그리고 잠이 많은 친구는 7시간까지도 잡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그러면은 그 시간 자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이제 패턴화 시켜서 몸에 익혀야 되는데 그렇지. 예. 이게 습관이 되면은 좀 덜 힘들거든요. 그럼 얼마나 견디면 습관이 되느냐? 얼마나 건집니까? 예. 우리 문제적 남자에서 문제를 못 맞췄던 송영준 학생에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한 얼마나 그렇게 지내면은 몸에 익숙해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지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되게 잠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중3 때 지각을 안 한 날보다 한 날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맨날 오리걸음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생각나네요. 네. 학교 후문도 제가 다 청소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외고에 근데? 입학해서 이제 잠을 줄여야겠다 이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1시에 자고 이제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진짜 계속 반복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막 자꾸 꾸벅꾸벅 졸리고 그렇게 음. 자고 네네네.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오만 욕을 다 하게 되고 막 저도 모르게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한 달 정도 살고 나니까 그렇게 안 자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한 거예요. 오. 거기서 이제 적게 자도 피곤한 건 당연한데 거기서 좀 더 많이 자도 이제 더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습관이 된 거죠. 네. 몸이. 이제 딱 그 시간 자면은 이제 예. 딱 개운함을 느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게 한 달이라고 한 달 정도? 네, 한 달 한달 정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보통 한 달에서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한 길면은 3개월 정도까지만 버티면은 평균 2달. 그러니까 2달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만 견디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패턴화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참으래요. 한 달 참으면 좀 낫다. 네. 이거 짜투리 시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짜투리 시간 이거 뭐죠? 짜투리 시간? 제가 이게 짜투리 시간은 그 뭔가 수능 같이 길게 보는 시간에까지 활용하면 이제 좀 지칠 것 같은데 이제 내신 같은 단기간에 암기가 필요할 때 네. 제가 짜투리 시간을 나름대로 정말 극대화 시켜서 활용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아침에 그냥 내신 기간에 내신 2주 전부터는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거의 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은 아침에 저희가 기숙사 고등학교니까 점호하러 갈 때도 무조건 손에 영어 지문을 들고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게. 그거를 한두 지문씩 외우면서 가고 예. 또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저는 시험 기간 때 쉬는 시간 때 뭐 화장실에 가거나 하지 않고 종치자마자 바로 기막에 끼고 저기 복도 저 끝에 조용한 데 가가지고 다시 또 영어 지문 외우고 이걸 뭐 점심 시간에 또 하고 청소 시간에 또 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런 쉬는 시간 그리고 또 청소 시간, 점심 시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하루에 생각을 해보면은 한두 시간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영어 공부를 했었으니까 저는 영어를 한 과목을 이제 덜 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에 애들보다 한 과목씩 그런 식으로 더 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약간 내신 때 나름대로의 장점이 네. 되었었거든요. 그럼 이게 평소에 계속 그러기는 사실 쉽지 않죠. 네, 평소에 계속 이러면은 좀 지치지 않을까 그런 건 싶고 쉽지 않은다. 내신할 때 내신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짜투리 시간 진짜 5분, 10분을 떼가지고 뭐 등굣길이라던가 밥 먹고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때 떼서 5분, 10분, 10분, 10분 떼가지고 영어 공부를 쫙 했더니 그게 한 1시간 나오면서 공부 시간을 영어는 그걸로 끝낼 수 있었다. 네네. 지금 소영준 학생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교육학 이론에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딱 2시간 잡고 영어를 쭉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우리 뇌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죠. 10분, 20분?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3분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거 하다가 책을 보거나 밥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행동을 하다가 잠깐 5분, 10분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집중력이 극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상위권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창 이제 시험 기간에는 보통 그 회독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시험 범위와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숙달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회독 숫자가 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전교 1등급들 아이들은 보통 한 7, 8밖에는 보더라고요. 그 시험 범위 내용을 갖다가 7, 8번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회독수를 확보하려면 이런 짜투리 시간 활용해 가지고 계속 봐주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물리적으로 그만큼 볼 시간이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네. 공부 시간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까지 활용을 해서 회독수를 늘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4주 정도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내신? 네, 보통 3, 4주 정도. 네, 3, 4주 정도 잡고 준비하는데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까지 풀로 가용을 해야 겨우 회독수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내신을 좀 본인이 잘 받을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 또 한 가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했던 게 완전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매 시험을 칠 때마다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출제 교양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과목별로? 네. 예. 그래서 이게 완전 전문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이 일단 제일 크게 이 선생님이 약간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시키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응용한 문제를 내는 걸 좋아하는지 예. 그런 걸 분석해서 이제 교과서를 한 번 더 볼지 아니면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한 번 더 볼지 이런 거를 결정 내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문제를 낸다면은 이 쌤이 그냥 개념을 중요히 여기는지 아니면은 뭔가 교과서에 약간 부록 같은 그런 뭔가 실생활과 연관된 그런 거를 좋게 여기시는지 그런 거 정도만 분석해줘도 이제 다음 시험 때 대비하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낸 문제들을 이렇게 보고 네. 이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네.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이들은 그 선생님 그 자리에 가갖고 몰래 이렇게 사진을 찍는 애들도 있어. 선생님이 어떤 참고서를 보는지 어떤 문제집을 보는지 그것까지 참고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제를 다 만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에 맞춤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과목별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까지 네. 이게 문제집을 중심으로 내는지 교과서 중심으로 내는지 뭐 이런 걸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신 잘 따려면 이런 식으로 과목별 선생님까지 쭉 한번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홍프로님 또 네. 저희 내신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뭐 몇 가지 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나요? 학생들이 보통 내신 준비하라 그러면은 예. 책을 핍니다. 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다 읽고 말합니다. 나 이제 공부가 끝났어. 뭐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막상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잘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방금 수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거는 공부의 여기 중간까지 과정이거든요.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는 거죠. 네. 거기서 한 단계를 더 해줘야 됩니다. 뭐가 있죠? 이걸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론을 배우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인출 전략입니다. 인출이요? 내가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인출은 이렇게 은행 가서 돈 꺼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꺼내봐야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제도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꺼내는 걸로 확인을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험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꺼내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귀로만 들어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적은 얼마나 많이 꺼내봤는지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인출, 이제 꺼내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풀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네. 예, 문제 풀어서 그게 이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문제집 같은 경우. 성형준 군은 문제집을 몇 권 정도 풀었습니까? 저는 푸는 과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별로 이 선생님은 약간 문제집을 많이 내시는구나. 그런 선생님들 따로 문제집을 풀었고 네, 평균적으로 그런 과목들은 시험 보기 전에 그 한 문제집을 3권 정도 딱 3권 정도. 네 예. 그렇게 풀고 넘어갔었어요. 뭐 문제집 너무 많이 푸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뭐 딱 한 많아야 3권. 뭐 한두 권만 풀어 전 충분하다고 보고. 근데 문제집 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오답 정리 이런 것도 필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푸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나왔으면은 그냥 찍 긋고 욕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죠. 오답 정리. 네네. 성형준 군은 뭐 그런 작업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문제를 안 틀릴 것 같아 이 친구. 아니 저도 처음 공부하면 되게 많이 틀리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는 않고 음. 그냥 문제가 틀릴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네. 이거 내가 여기 몰라서 틀렸구나 해가지고 아. 교과서에 따로 그 표시를 해놓고 여기를 더 열심히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었던 거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친구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것까지 뭐 바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송영준 군이 한 정도로 문제를 풀다가 틀렸으면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거나 까먹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되죠. 네네. 예, 이게 오답 정리입니다. 근데 또 그리고 그 틀린 문제는 따로 표시를 해놨다가 아, 시험 또 표시.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예. 오답 정리의 핵심은 정리가 아니라 그렇지.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보면은 오답을 열심히 정리를 해요. 그리고 뿌듯해합니다. 책을 만들어 막. 오답 정리했어. 그런데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간단하게 책에다가 정리해두고 다시 보는 게 훨씬 더 그렇지. 효과가 좋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의 핵심은 다시 봐라. 틀린 거 제발. 그게 핵심입니다. 자꾸 막 노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많이 주워들은 얘기가 뭐 백지 암기법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 꺼내는 훈련 아닙니까? 인출 그렇습니다. 훈련? 요거는 사실 전국에 있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마 손흥민 학생도 했을 텐데 지금 말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공부 노하우라고 예. 오늘은 이제 공부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공유해야죠. 근데 사실 제가 네. 되게 게으름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공부할 때 적으면서 공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 아, 싫어해요, 그래요? 이분은. 오. 싫어하고 백지 암기법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기는 달라요.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눈으로 볼 때보다 손으로 정리해서 보는 게 더 공부 효율이 이제 높다고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손으로 쓰면서 다시 한번 복습이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거를 나중에 봤을 때 나만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평균적으로. 백지암기법에는 별거 아니고 이제 본인이 여러 번 공부도 하고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배운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백지에다 꺼내놓고. 보통 백지 쓰라 그러면은 못 씁니다. 못 써요. 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네. 백지가 뭐가 좋냐면은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내 방금 공부한 내용이 어떤 목차로 되어 있는지, 네네. 키워드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뭐 마인드맵이라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네. 중심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부연 설명이 가능한지 가지치기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머릿속에 한 방에 그쵸.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도 확인도 할 수 있고. 어디를 모르느냐면은 못 쓰는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성형준 군은 뭐 이런 건 안 했다고는 했는데 뭐 네. 비슷한 짓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외우면서 딱 뭔가 눈을 감았을 때 뭔가 안 떠오르면은 아 이거 나 아직 못 외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표시를 해주고. 백지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었네. 귀찮아갖고 손으로 안 쓴 거야. 손으로 안 쓰고 눈 감고. 근데 저도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네. 학창 시절에 저도 쓰는 건 아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쓰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났으면 머릿속으로 착 떠올려 봅니다. 공부한 내용들을. 안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이것도 사실은 인출 훈련, 꺼내기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면 안 되고 이걸 자꾸 꺼내는 훈련, 백지를 활용하든 뭐 상상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으면 오답 정리 같은 걸 해서 내가 틀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보는 훈련,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줘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따라하리라고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오늘이 상대적 박탈감 특집인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공부 패턴을 보이거든요. 예, 오늘 이야기한 내용, 그러니까 동기부여하는 거에서부터 자기관리하는 부분, 이거 자꾸 반복해서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봐주기도 하고요. 이제 인출하는 훈련, 뭐 백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도 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이 패턴들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주면 누구든지 성적은 올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한번 쭉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고치면 분명히 성적이 올라가니까요. 예, 특히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아까 그게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예, 처음에 힘든데 나도 한 달만 했더니 할만하더라. 사실 공부는 패턴이고 습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머리는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싸움이다. 그렇죠. 시간 관리 얼마 철저하게 하느냐? 네. 이 시간 관리의 핵심은 규칙성을 만들고 그걸 몸에 익히는 건데 맞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 예. 전교 꼴찌도 했다. 네. 전교 꼴찌입니다, 진짜. 꼴찌예요. 이런 학생도 성공했다. 요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송영준 군이랑 여러 가지 공부법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내신은 문제가 뭐냐면 인강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맞아요. 예, 인강이 뭐 도움은 됩니다만 안 되진 않습니다만 선생님마다 뭐 문제 출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는 데만큼은 저는 족보닷컴 컨텐츠야말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족보닷컴은 아마 학생과 뭐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학원 선생님들 다 이거 봅니다. 예. 여러분들 학원에서 받는 자료 다 족보닷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족보닷컴 사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족보닷컴 컨텐츠들을 우리 수능 만점 받은 송영준 군이 한번 쭉 점검을 하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걸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족보닷컴에 진짜 예전에는 기출 문제만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만 이제 적당히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요즘 다시 들어가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개념 완성이라고 해갖고 핵심 개념이 다 요약돼 있어요. 각 단원별로, 학년별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도 족보닷컴 안에서 끝낼 수가 있고요. 기출 문제를 그냥 모아놓기만 한 게 아니고 학교별로, 지역별로 분류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난이도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요즘 사실 서술형 문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내신에서 서술에서 거의 다 끝나요. 예, 거기서 편차가 많이 나는데 서술형 문제도 다 분류가 돼 있고 최다 빈출 문제라고 해서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왔다. 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수석 선생님들이 비슷한 문제를 계속 내고 있더라.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 오답 문제 이것도 오.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이거 다 모아놓으셨고요. 고3 되면 EBS 변형이나 학평 변형 이거 중요하잖아요. 네. 예, 시험 문제가 또 내신이 EBS 수능 요거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까지 지금 총 집합을 해놓은 게 바로 족보닷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개념 완성 컨텐츠예요. 족보닷컴 개념 완성 컨텐츠고 이 보시면 이제 국어에서 문학 작품을 갖다가 정말 간결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나 뭐 제재, 뭐 주요 특징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간단하게 해놓고 각 주요 내용, 행별 주요 내용이나 이런 것도 딱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아주 일부만 쫙 발췌를 해놓은 거고요. 보시면 수학도 아주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아까 짜투리 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예, 송영준이 짜투리 시간 얘기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손바닥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딱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문법 이런 거 영어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문법 요소나 이런 걸 갖다가 착착착 골라서 개념 설명하고 그거랑 교과서 예문을 맞춰놨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형님. 네네. 예. 사실은 공부하기가 힘든 이유가 너무 양이 방대해요. 그러니까 문법은 너무 많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 얼마나 봐야 될지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딱 족보닷컴에 개념 완성을 활용하면은 맞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별로 딱 분류가 돼 있어요. 능률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에 1단원에 나오는 문법 요소만 딱딱딱 뽑아갖고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컨텐츠도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우주론 뭐 이런 특징을 갖다가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핵심 정리 노트로 참고하기 아주 좋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족보닷컴에서 제일 탐나는 게 이거야. 서술형 문제. 사실 내신은 서술형 싸움이에요. 이게 서술형 문제를 갖다가 뭐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족보닷컴 모든 컨텐츠는 실제 기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첫째 아니면 각 지역의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냅니다. 오. 그 해당 컨텐츠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내 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시네요. 이거는 네. 나의 슬픔의 힘의 함축적 의미를 고려해서 뭘 써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송영준 한번 보세요. 이게 학교에서 봤던 그 서술형 문제랑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내신에서 딱 나올 법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내던 사람들이 냈거든.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한 돌려놨어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뭐가 나올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술형 문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영어 서술형 문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고쳐서 써라. 뭐 이렇게. 예. 보통 이제 교과서를 딸딸 외우는데 그렇죠. 뭐 외우는 노력은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하면은 어디가 나올지 이미 나왔던 기출 문제를 활용하면은 학습량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걸 보질 않고 맞습니다. 그냥 보고 외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과학도 뭐 이런 도표 주어주고 가나 모형의 공통점을 유도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수히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의 서술형 문제들을 갖다가 총 집결해 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 이걸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죠. 그렇죠. 네네. 내신에 아주 결정타를 먹이는 게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EBS 변형 문제도 자 보세요. 이거 영어 문제인데 그러니까 EBS에서 나온 지문 하나를 갖고 자꾸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법 문제로 바꾸고 두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고3은 EBS가 교과서고 고1, 2도 EBS를 부교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EBS의 공부의 핵심은 회독이에요. 몇 회독 보느냐.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지겨워. 그래서 이렇게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제 회독수를 늘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를 바꿔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형 문제들
보여줄 수 있고요. 학평 변형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를 이렇게 유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학에서 2019학년도 11월 작년이네요. 작년 모의 평가를 변형해서 낸 문제입니다. 올해 아이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또 작년 수능이랑 연계돼 있는 문제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아이들이 이 자료만 쭉 봐도 최근의 트렌드, 모의고사 트렌드나 이런 걸 갖다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학평도 변형 문제들을 갖다가 쫙 분석해서 모아놨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거나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면 아주 맞습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족보닷컴의 가장 큰 특징이 나한테 필요한 자료를 좀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골라서 볼 수가 있고 그 지역마다 뭐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도 다 다르고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면 분석이 끝나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나는 강남인데 강남 쪽 학교 문제를 찾으면 됩니다. 예. 나는 특목고인데 그러면 외고 뭐 과학고 문제 찾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쫙 돼 있고 이걸 갖다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공부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송영준 학생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신 선생님의 스타일을 분석을 했다. 네. 기본 교과서 개념 위주로 내시는 분인지 응용 문제를 내는 분인지 만약에 그런 분석이 힘들다 그러면은 족보닷컴에 이미 분석이 돼 있는 자료를 그쵸.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아마 내신 준비할 학생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준 군도 이 족보닷컴 컨텐츠 한번 쭉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은 된 것 같은데 그치. 내 문제는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좀 불안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저도 그랬고 또 다른 친구들도 그랬던 게 약간 선배들 친한 선배들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 작년 시험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치. 족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는 이유가 이 선생님 이런 걸 묻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개념은 뭔가 빠삭하게 외웠어도 개념이 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게 맞습니다. 모르면은 그 시험을 대비하는데 약간 좀 안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약간 문제들이 대충 이런 데에서 나오겠구나 이런 감을 잡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자료만 골라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족보닷컴 가입 안 하시니까 무료 쿠폰 엄청 풀거든요. 타이밍 잘 맞춰서 하면 공짜로도 막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조만간 입시왕에서도 이거 이벤트 할 테니까 이 컨텐츠들 잘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능 만점자 송영준 학생과 거의 1시간 가까이 특집 방송을 쭉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현재 고3들, 현역 고3들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고 뭐 계약도 연기도 되고 학사 일정도 반동도 되고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집에 누워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생활 패턴이 무너지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해서 송영준 군이 선배로서 좀 혹시 해줄 말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지금 아마 수험생들이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뭔가 공부도 좀 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 맞춰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뭐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네.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도 재수하는 친구가 꽤 있는데 네. 약간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놀게 되고 막 그러나 음.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약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게 뭔가 너가 되게 공부를 못하고 뭔가 약간 안 좋은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도 그쵸. 집에 있을 네. 때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고 하니까 너무 자기 혼자만 뒤처지고 있다, 뭐 자기 혼자만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얘기인데 고3 생활이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네네네. 저는 나름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상태에서 올라왔다 생각했는데도 근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 이제 수험생들 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막 점점 목표가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하학기 시작할 때 이제 고3 기적을 꿈꾸면서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서울대 가야겠다. 스카이는 기본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던 친구들이 이제 6월 달쯤 모이고 6월 모평 성적 좀 나올 때면은 그래도 내 주위 지역에도 대학이 있는데 국립대 가서 효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목표가 낮춰지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수능 때 뭔가 기대했던 이하로 결과를 받아서
수험생활에 미련이 남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미련 없는 수험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본인의 성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수능을 치기 전까지 한 번 정한 목표는 바꾸지 않고 뭔가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성향준 군은 실제로 수능 만점이 목표였습니까? 근데 저는 고3 시작할 때 수능 만점을 목표로 진짜로요?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2번 정도 흔들린 경험이 있다고?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흔들린 적은 딱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3 하면 변수가 되게 많아요. 성적이 마음만큼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시험 일정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막 마음도 어지럽고 자꾸 하는데 진짜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목표 의식. 응? 어차피 꿈 꾸는 건 자유잖아요. 네, 수능 네. 만점 안 맞아도 됩니다. 예, 맞아도 되는데 그냥 목표를 잡는 거예요. 네. 그렇죠? 송영준 군처럼 맞아도 좋겠지만 목표를 한번 세웠으면 그걸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거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옹프로님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막할 수 있어요. 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꼭 족보닷컴의 기출 문제와 그리고 유형 개념 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네.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시왕TV 족보닷컴과 함께 제작한 수능 만점자와 함께하는 공부 방법 특집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입시왕TV 더 자주 올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팟캐스트 입시왕 아직도 모르시면 꼭 활용 부탁드리고 시험엔 역시 족보닷컴 전 우주의 유일한 족보 컨텐츠입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시왕TV 송영준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